대단한 거야. 자,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이제 작물을 분류를 했죠, 그죠? 그 전에 작물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이 크랍이 뭐죠? 작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가운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가꾸는 것, 그것을 작물이라 한다.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작물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분류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분류를 했죠. 처음에 어떤 게 있었나요? 식용작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류작물. 자, 유료작물입니다. 유류죠, 유류. 유료는 무료 반대 유료고 유류작물입니다. 기름작물 바로 쓸까? 기름 유자입니다, 그죠? 예, 유료. 세 번째는 섬유료. 네 번째는 사료. 다섯 번째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다섯 번째는 풋거름 작물 했죠. 여섯 번째는 아니 그 순서는 관계없어. 향료 작물이나 일곱 번째 향신료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 했나요? 이게 다 했나? 그렇지, 약용작물 있죠, 그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원예작물을 이제 열 번째 놓자고. 원예작물. 원예작물에는 과수하고 채소가 있다, 그죠? 과수는 지난번에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죠? 했죠? 인가류, 준인가류, 핵가류, 장가류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채소는 열매채소, 잎채소, 뿌리채소. 복습 안 하나? 공부해야 돼. 다다음 주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잖아. 다다음 주 이 시간이. 시험 치는 게 제일 재미있지.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지? 뭘 빠뜨렸을까? 담배 피우는 학생. 없어. 야, 역시 최고네. 술 마시는 학생. 없지. 역시. 니 안 마시잖아. 술, 담배 다 안 하는데 우리 배울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 기호료라는 게 있어요. 기호료 작물. 이거 뭐냐면 기호료 작물의 정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신을 케어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기호료 작물을 레크레이션 크랍,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담배를 안 하니까 일단 안 하지만 담배, 그 다음 커피, 차, 차는 홍차, 녹차, 그린티, 그린티가 녹차죠, 그죠? 요 옆에 다음에 내가 투어할 때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녹차. 그러니까 일반 녹차가 있고 그린티가 있고 반발효시킨 홍차가 있고 완전 발효시킨 완전 발효차. 중국에 보자 들어가는 거 있죠? 보이차. 이런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분류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향료, 향신료를 여기다가 그냥 기호료 작물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향 나는 거, 맛내는 거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한 수십만 종의 작물이 있는데, 작물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백 종이지만, 작물은 우리가 재배하는 것은 품종으로 보면 수십만, 수백만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종. 내가 지금 혼돈이와 한글로 쓸까 한자로 쓸까 해도 품종, 우리 한글 중요하니까 이 품종이죠. 품종은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입이 몇 개예요? 이 구자에서 입이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입맛에 입에 맞게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오잖아. 그게 품종이에요. 그럼 그럼 뭔데? 정의를 얘기하라, 이제. 소위 디피니션은 뭐냐? 디피니션 말하면 품종의 정의는 아까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식물 중에서 재배하는 것을 작물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특수하게 인간이, 그죠? 인간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 기호도를 맞추어서 맞게끔 재배하는 그것이 품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론적인 이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뭘 갖추어야 되느냐?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조건.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 많이 있지만은 뛰어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수해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 그죠?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어야 된다. 그게 품종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지금 했으니까 이제 하면 돼. 그죠?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어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진주 또는 경기도 연천 또는 나주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될 수 있는 넓은 범위에서 재배되는 특징, 소위 광지역적인 특징을 가져야 된다. 광지역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이게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심었을 때는 수량이 이만큼 됐어. 이만큼 됐어. 근데 내년에 심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건 뭘 의미하죠? 영속성이 없죠. 그러니까 지속성, 소위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작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도 찍고 하기 때문에 리던던트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건 중간고사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작물 분류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건 기본 아니겠어.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바깥을 보면 어때요? 드는 느낌이 기분이 정말 좋잖아. 그 왜 좋아요? 그 춥던 내일까지 있고 눈 내리고 눈은 좋지만 그 춥던 감기 들어서 콜콜하고 결결하던 그 시즌이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어. 바깥에 보니까 산에 들에 가로수에 꽃들이 만발해 있다, 그죠? 많이 피어 있다 이거지. 만발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4월은 잔인한 달 하는데 잔인한 게 왜 잔인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잔인하지. 왜? 이렇게 예쁜 꽃들도 있고 기후도 좋고 한데 밖에 놀러 가야 되는데 공부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근데 그 시간은 몇 년이다. 딱 4년만 하면 돼. 취업할 때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꽃 구경 갈 수 있고 봄 나들이 할 수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4년 그 금방 지나가. 그래서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봄을 정말 이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게 잔인하다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나리꽃이 피었다, 목련꽃이 피었다, 진달래가 피었다.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벚꽃이 피었다. 이상하게 꽃이 먼저 피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식물이라고 하면, 자, 발화를 해서 우리가 배웠다, 그죠? 사기 텄다. 발화를 해서 이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이 줄기가 자라면서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름에 꽃 피고 가을에 뭐 한다? 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뭐 사주 명리를 보거나 또는 인생을 논할 때 이게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나리는 잎도 안 폈는데 꽃이 먼저 펴. 벚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특이한가요? 네, 질문할게요. 이런 애들이 특이한가요? 아니면 잎이 펴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특이한가요? 이제 막 혼돈이 오지. 우리가 배울 때는 계란에서 시작해서 뺑아리가 되고 뺑아리가 자라고 어미닭이 되고 알을 낳고 그게 다시 뺑아리가 되고 하는 순환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먼저 닭이 있고, 그죠? 성게라고요. 성게가 있고 그 다음 알이 탄생하는 이 역순은 아니지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그런 경향이 우리 봄의 꽃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꽃이 먼저일 수도 있고 잎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은 브로드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통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관념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내가 심혈을 들여서 그렸어. 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알죠? 이 왜 그랬을까? 방금 얘기했잖아. 봄에 꽃이 핀다? 그럼 해바라기는 언제 꽃이 피어요? 콩은 언제 꽃이 피어요? 옥수수는 언제 꽃이 피어요? 코스모스는 언제 꽃이 피어요? 여름에 피잖아. 또는 가을에 피잖아. 국화는 완전 가을에 피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봄에 꽃이 피는 거 하면 열거 해볼까요? 봄. 진달래. 그 다음 철쭉도 그렇죠? 벚꽃도 그렇죠? 그 다음 목화가 아니고 목련. 그 다음 이거 바깥에 나가면 뭐 다 있잖아요. 개나리 빠졌네. 개나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봄에 꽃이 피어요. 근데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이 있다. 뭐죠? 코스모스. 그 다음 국화도 가을에 피죠? 국화. 근데 여름에 또 꽃이 피는 애들이 있어요. 여름꽃. 여름에 어떤 꽃이 피죠? 나팔꽃. 서기가 좀 그렇네. 나팔꽃 좋았어. 그 다음 맨드라미 여러분들 알아요? 빨갛게 피어서 맨드라미가 그 더운 여름에 꽃이 엄청 오래 갑니다. 한 석 달 정도 가요. 백일홍하고 이런 애들이 다 여름에 피죠, 그죠? 또 작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열거한 작물로 보면은 수박 얘기 잘했는데 이건 잠깐만. 수박, 오이, 고추 이런 이게 뭐예요 지금? 원예 작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팔꽃, 맨드라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는 콩, 벼, 옥수수 전부 뭐예요? 여름에 꽃이 다 핍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제 있겠지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시간으로 보면 12시. 오전 오후로 보면 12시. 이제 하루로 보면 24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1년으로 보면 여기 360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들께서 사용하시는 1년은 360일이에요. 이게 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력, 루너 캘린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태양력, 서력, 요것은 솔라 캘린더 이렇게 얘기하고 360일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쓰던 것은. 요것을 며칠이란다. 몇 개로 나누냐 하면 요게 총 다음에 내가 아침 그린다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 24개의 계절로 나누어 놨어요. 세분화돼서. 요걸 24마디 절자에서 절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기. 근데 여러분들 밤 한번 보세요. 요게 24시라고 뭐 밤이죠. 그죠? 밤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예요? 24시 밤 오후 12시. 그죠?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근데 1년으로 보면 이때가 또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그 말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하여 겨울 동자를 써서 이것은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곧 좀 있으면 닥쳐 오겠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가장 밝은 날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름 하자를 써서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자, 크게 보면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요것은 이제 겨울의 대명사고, 이 하지는 썸머의 여름의 대명사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봄, 가을은 대명사가 없느냐? 당연히 있겠지. 이 봄은 뭘로 부르느냐 하면 봄 춘자를 써서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 자, 그럼 가을의 대명사는 뭐냐? 가을은 가을 추자를 써서 추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선을 나열해 봅니다. 거의 맞아졌죠? 24절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까 분류를 할 때 여름에 꽃이 피는 작물이 있었죠? 자, 그러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언제다? 동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루에 1분씩, 하루에 매일 1분씩 뭐 한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해됩니까? 그럼 360일이면 얼마예요? 360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했을 때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절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시간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맥시멈은 얼마다? 실제는 6시간 길어진다. 요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낮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이제 데이하고 나이트로 보면, 요것도 데이 나이트 보면 이것은 16시간대, 요것은 8시간. 요것은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거꾸로가 아니에요. 다 안 돼. 그러면 몇 시간? 아침에 8시 해가 떠서 저녁에 5시쯤 진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낮의 길이가. 몇 시간? 4시간하고 5시간이잖아. 그럼 몇 시간? 9시간이잖아. 그죠? 근데 거의 안 맞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안 맞잖아. 이걸로 하면 몇 시간 차이요? 8시간 차이 나야 되잖아.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 이렇게. 그죠? 100% 완벽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거꾸로 된다. 어떻게? 요거하고 같이 간다. 데이가 8시간, 나이트가 16시간. 요렇게 이론적으로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는 몇 시간이다?
여기 9시간, 요것은 15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 과거에 왕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럼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경복궁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도매 산골하고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낮의 길이가 요렇게 길어진다 했죠. 여기까지. 그죠? 그죠? 길어진다. 그 여기부터는 어때요? 낮의 길이가 하지부터는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해됩니까? 낮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진다. 여기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용어. 자, 낮의 길이가 동지부터 길어지면서 꽃이 피는 것을 긴 장자를 써서 날이 길어진다니까 장일성 식물 또는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부터는 어때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짧아지면서 꽃이 피는 거는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요 반대는 장단하잖아요. 길다 짧다 할 때 우리 장단, 그래서 단일성 식물 이렇게 부른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나리, 목련, 진달래, 철쭉하고 이런 애들은 뭐예요? 전부 여기에 포함되죠. 지금 봄이니까 거 지금 꽃이 피잖아. 그죠? 요것은 장일성 식물. 작물인 경우는 장일성 작물.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스모스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가을에 꽃이 피고, 우리 작물로 보면은 벼, 콩, 옥수수 이런 메이저 작물들이 언제 꽃이 핀다? 이때 여름에 처음 꽃이 다 피어요. 여름, 가을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른다? 단일성 식물. 그럼 적어볼까요? 이거는 벼, 옥수수, 콩, 이런 애들. 국화. 다 여기 포함되죠, 그죠? 이런 애들은 단일성 식물이다. 낮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꽃이 핀다 하는 것. 그래서 요게 장일성, 단일성. 요거는 반드시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 예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이저 작물부터 우선에 합니다. 아까 이제 원예 작물을 다 다루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돼. 그러니까 메이저 작물로 보면은, 메이저 작물은 뭐예요? 많이 소비하거나 많이 재배하는 작물을 메이저 작물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작물을 얘기해 보세요. 벼부터 하자. 벼, 보리, 밀. 밀은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가 아니에요. 소비량으로 보면 메이저입니다. 생산량은 메이저가 아니에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률이. 자, 그 다음 콩.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그죠? 요 정도가 메이저 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했지? 옥수수 했지? 안 했나? 옥수수 포함해서. 옥수수는 근데 사료작물입니다. 식용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메이저라고 할 수 없고, 사료작물로 분류할 때는 옥수수는 메이저 작물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일성 식물로 이쯤에서 또는 이쯤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애들은 뭐다? 장일성 작물이다 했죠, 그죠? 그럼 얘들이 우리가 저런 바깥에 나물이 있잖아, 그죠? 관목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1년생 식물인 경우에는 주로 언제 파종을 하면 되겠다? 이쯤에 파종을 합니다. 시딩. 이쯤에 하는 거예요, 파종을. 그래서 수확은 언제 한다? 이쯤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못 적었는데, 지금 겨울을 넘겼죠, 그죠? 소설, 대설, 소한, 대한, 이 아주 겨울을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추위를 넘기잖아. 그죠? 그래서 추위를 넘긴다 하면은 추위를 넘기면서 이제 해를 넘기죠. 한 해를. 그죠? 그래서 뭐 한다? 해를 넘긴다. 월연생장물. 이렇게 말합니다. 월연. 우리가 담을 넘는다 할 때는 월담 한다. 그죠? 넘을 월자입니다. 월연. 해를 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파종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파종해서 여기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는, 자, 여름 매제 작물 중에서 뭐가 있었죠? 밀, 보리,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은 다 뭐다? 매제 작물에서 여기서 10월달 정도에 파종을 해서 4, 5월달에 꽃을 피워서 5, 6월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장일성 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수확하는 요 아까 단일성 식물이라고 했죠, 그죠? 자, 단일성 식물은 벼, 옥수수, 콩, 국화 이런 애들. 국화는 이제 화이루니까 일단 빼고 이런 애들을 언제 파종하냐면 여기에 파종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봄에 파종한다는 얘기죠.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 파종하는 게 그냥 뭐냐? 벼. 그 다음 옥수수 있었잖아. 그 다음 감자 있었잖아. 고구마 있었잖아. 그 다음 매일 좀 하자고. 옥수수 했나? 감자, 고구마. 메이저 작물들은 이런 것들이 여기 파종이에요. 근데 여기 파종, 봄에 파종해서 언제 가을에 수확한다. 요것을 1년생이랍니다. 1년 안에 파종하고 수확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1년생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가을에 심어서 봄에 파종하는 거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 확실한 거야? 그러면 해를 넘겼잖아. 해를 넘기면 2년이지. 자라는 길이만 보려면. 그렇지. 자라는 기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넘겼지만은 요 생육 기간은 360일 안에 들어온다 이 말. 그래서 요거 다 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뭐다? 작물들은 1년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CF를 쓰죠? 비교할 게 이제 고추가 있어요. 고추. 이 고추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김장할 때 여러분들 그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양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고춧가루 들어가잖아. 그죠? 고춧가루. 붉은색. 이 고추는 통상적으로 노지에서 얘기합니다. 노지는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필드에서 이 시설이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봄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5, 6월 달에 이제 심는 거죠. 통상적으로 4, 5월에 해서 육묘, 발화를 시켜서 요 정도 키워서 이제 5월, 6월에 옮겨 심어서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육묘 이 시간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수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한 해살이죠. 1년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열대나 아열대 가면 얘기가 달라요. 목본입니다. 그냥 나무예요. 고추나무예요. 그건 뭐예요? 영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년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작물들은, 매제 작물들은 지금 1년 산다 해서 1년생이라 하는데 얘는 다년생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후 조건에 따라서, 자라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1년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년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차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거물급이 1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조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야, 고추는 1년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 고추는 1년생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 단답식으로 안 나오지. 다음 중에서 다음 중 열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자, 1년생 작물 해놓고 뭐 한다. 벼, 보리, 밀, 호밀, 기리, 콩, 옥수수, 고추 해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왜? 열대지방에 가면 이게 단연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서를 딱 붙여야 돼. 우리나라에서 한 단서를 딱 붙이면 이건 다 1년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후라는 조건, 그죠? 지역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봤다. 근데 아까 질문이란다. 답이 뭐가 나오냐면,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가지도 나왔고 수박도 나왔고 또 참외도 나왔고 멜론이죠. 딸기도 나왔고. 자, 딸기. 이런 애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딸기가 예를 들어서 참외, 수박, 가지 이런 애들은 원래 노지에서 우리가 재배하면 어때요? 거의 봄에 심죠. 통상적으로. 봄에 파종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름에 이제 수확하고 이렇게 하지, 그죠? 또는 가을에 수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딸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딸기 지금 이 시장에 가면 있잖아. 판매하죠. 그럼 가지는, 호박은, 또 뭐, 참외는, 수박이 여름에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럼 얘는 그건 뭐냐? 이거 단일성이에요, 장일성이에요, 뭐예요? 겨울에 나오고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들은. 그런데 호박 했나? 호박 안 했나? 호박도 우리가 단호박이 있고 호박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바깥에 우리가 지짐 해먹고 전부쳐 먹고 하는 그 넓은 호박 말고 애호박이 있어요. 애호박 작은 거. 그런 거는 시설 재배를 합니다. 그죠? 애호박이라는 이런 주킨이라고 하죠. 긴 거, 길쭉길쭉한 거 있어요. 이런 애들은 겨울에도 나와. 그럼 얘들이 뭐예요, 지금? 장일성이에요? 단일성이에요? 개념이 복잡해지죠. 그럼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장에 별로 관계없다. 그래서, 야, 중일성이다. 중일성. 성자가 이렇게 되죠. 중일성이다. 왜 중일성이냐? 낮의 길이하고 별로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온도하고 관계 있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보면 호온성 작물 이렇게 분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중일성, 장일, 단일 아닌 중일, 일장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뭐 있으면 좋고 온도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작물이다. 그래서 겨울에 뭐 합니까? 지금 보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겨울 동안에 우리가 화이트 레볼루션 들어봤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막 듣게 되었다. 그 비닐하우스가 뭐냐? 그 안에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겨울을 봄이나 여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팅을 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왜 가는 걸 우리가 공부를 다 해야 돼.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조금 지나가는 건 좀 많이 가는 겁니다. 원래 2, 3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이 시설을 했다.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다 하는 거죠. 얘들이 다 들어있어. 재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갇힌 상태입니까? 열린 상태입니까? 갇힌 상태죠.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죠. 물론 하루에 한두 번씩 환기라는 걸 시켜줘요. 바깥에 공기가 유입되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꽃이 피잖아. 그죠? 이 꽃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수정력. 폴리네이션, 수분 수정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술에 꽃가루가 암술에 주둥이에 앉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그냥 놔두면 바람이 잘 안 불고 다른 곤충류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수분 수정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열매를 맺게끔 수분 수정시켜주는 중매쟁이가 필요하다. 그 중매쟁이가 뭐예요? 이거다. 얘다 말이야. 비다. 벌이다. 벌. 그래서 벌 관련해서 연구도 우리가 다 한다 이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럼 벌은 뭐 여러분들 아는 벌 무슨 벌이 있어요? 호박벌. 호박벌 상당히 이제 요거는 경제적인 거로 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벌은 뭐예요? 말벌 제일 많이 알잖아. 성묘 갔다가 소해가지고 119 실내가. 그럼 말벌은 얘 안 해. 말벌은 얘가 밀벌이라든지 얘들 죽여. 얘들 말벌 무서운 놈들이에요. 뭐 말벌 이 대치작전 우리가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벌은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벌은 벌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벌이 있고 필요 없는 벌이 있다. 근데 아까 품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품종은 뭐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필요한 5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됐었죠. 그게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나요? 광지역. 자, 순서대로 하면 어쨌든 그래. 넓은 지역에 재배되어 있는 광지역성. 그리고 품종이 우수해야 되죠.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우수성. 그 다른 거하고 차별해야 됩니다. 차별성. 그 다음 그래, 지속성, 영속성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 4가지, 5가지를 분류를 하지만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요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벌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분시키기 위한 벌은 뭘 갖춰야 돼요? 이 수분을 해야 돼, 수분. 그죠? 꽃가루를 옮겨줘야 된다.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벌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못된, 이 말벌은 X다. 이건 퇴치를, 요거는 속된 말로 없애버려야 돼. 요거는. 그죠? 우리 인간의, 우리 농부에게 이게 해악이다. 그리고 성묘하는데도 이 해악이다. 이건 제거해. 말벌 제거하면 남는 게 뭐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종벌 있죠? 토종벌이 어디 있나요? 산에 가면 많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딸기 재배할 때 넣는 일벌 있죠. 꿀벌. 일반적으로. 근데 얘가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겨울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재배를 가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나오잖아. 뭐 한 4월까지 나와요. 5월도 나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수분을 잘 시키는 애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뭐다? 호박벌이라는 애. 이 꽁지하고 등이 보면 노란색이 있어. 그 호박벌. 얘가 일을 잘해. 한 3초에서 5초간 이어갔다가 저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우리 지 입장에서 보면 뭐하러 다녀요? 꿀 따러 다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꽃가루, 여기 있는 꽃가루를 여기 암술에 다 붙여주는 역할. 한 3에서 5초 동안 이렇게 꿀을 따는 동안에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요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유럽에서 환산한 게 있는데, 유럽에서만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 벌나비들. 그걸 이제 충매라고 그래요, 충매. 충매. 충이 이제 매개한다. 이런 애들은 벌나비가 주류죠. 뭐 바람도 그 역할을 하죠, 그죠? 하는데 이런 것들이 350조에서 400조 기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벌하고 나비가 무슨 400조나 500조에 연관 경제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또는 농약을 너무 많이 지어서 바깥에 벌나비들이 다 죽었다. 우리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벌들이 다 죽은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건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죽었다고 가정하면 이 꽃가루를 못 옮기죠. 못 옮기니까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얘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 전부 풀이 못 자란대. 작물이 못 자란다. 식물이 못 자란다. 그건 사막화 돼버려요. 사막화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온도가 더 올라가죠. 대기 정화 못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향후 100년 안에 인류는 종말해버려요. 100년이 뭡니까? 40, 50년 안에 종말해버려요. 그게 벌, 나비들의 역할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설 재배에 활용을 한다. 꽃가루 옮기는 것을. 이런 산업도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에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드는 생각이 없나요? 이걸 들으면서. 야, 벌나비는 바깥에 놔두고 안에 가다 나니까 지도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탁 떠올라야 돼. 야, 나 저거 한번 해볼까? 그 해보는데 벌나비 키워도 잘못하면 쏘이면 아프지 않느냐? 119 실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거보다는 더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거에 벌나비 안 했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꽃가루 한 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옮기곤 했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관절 다 나가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AI 시대에 AI한테 한번 쉽게 나오면 로봇 네가 해라. 그죠? 근데 AI 뭐 한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10억은 줘야 되겠지. 경제성이 전혀 안 맞지.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죠? 대류를 일으키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얘가 수분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나가볼까요? 자, 가는 김에 조금 더 가봅니다. 자, 뭐냐 하면,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과학에 좀 표현된 거지만, 자, 여기와 여기까지 요걸 뭐라 한다 했다? 이랑이라 한다 했죠, 그죠? 다시 그릴까? 자, 여기까지를 이랑이라 한다 했다. 그죠? 자, 요거는 뭐라 한다? 이 부분을, 요 아래 부분을 고랑이라 한다 했죠. 그죠? 지금 고추를 심어놨다. 또는 콩을 심어놨다. 이렇게 작물들을 심어놨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해충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 해충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럼 해충들이 이게 뭐 제거해야 되겠지. 그죠? 제거하는 것을 뭘 한다? 방제를 한다. 무슨 방제? 충. 해를 끼치는 충에서 해충이라 그래요. 그럼 해충을 방제를 해야 된다. 그죠? 해충이 없게 되잖아.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비싼 작물이다 하면 다 먹어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콩이다 하면은 노린재라는 애가 있어. 노린재.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뭐 여러 가지 노린재, 석등 노린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먹어버린다. 사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충을 죽여야 돼.
좀 잔인하긴 해도 인간이 참 잔인하죠. 그죠? 어쨌든 이 가해, 그러니까 먹지를 못, 해를 못 가하게끔 해야 된다. 방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충을 방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쳐서 병도 있으면 우리가 병해충 방제 이런 말을 씁니다. 병해충 방제. 이 방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케미칼, 소위 화학재료가 지고 싹 스프레이하면 충들이 죽겠죠? 예. 죽잖아. 그게 농약이라고요. 농약. 농약. 패스티사이드 하면 사이드는 키를 죽이다는 뜻이고요. 패스트 하면 병이죠. 그죠? 그 다음 잡초는 그럼 뭐라 하면 될까요? 잡초 죽이는 거. 사이드는 킬이니까 걸비는 플랜트거든. 플랜트를 죽이는 거. 제초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충들은 안 좋으니까 붉은색으로 쓰면 되겠지. 이 해충들이 이렇게 가해를 해. 그럼 해충을 죽여야지. 어떻게 죽여? 패스트사이드, 살충제, 살균제 뿌리는 거지. 약재를 케미칼을 뿌리면 되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해가 있나요, 없나요? 케미칼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를 한다? 친환경적인 겁니다. Environmental friendly. 뭘 생각해서 인간의 human health까지 생각한 그러한 농법이 필요하다. 그럼 얘들 어떡하고 이거? 곤충으로 먹는 곤충을 써야죠. 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곤충이 해충이 있으면 B라는 걸로 얘를 잡아먹게 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추럴 에너미죠. 천적. 그 천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천적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거의 천적을 수입해 왔어요. 뭐 응애라든지 이런 애들이 병충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해서 또는 또 응애, 그죠? 이런 애들을 죽이는 거, 포식하는 거, 잡아먹는 걸 포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가 하는데, 자, 첫째 천적을 활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옛날에 이제 천적 활용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세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상폐가 돼 있어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것들이 좀 묶여 있어. 어쨌든 지금은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응? 트랩이요. 트랩이요. 트랩. 야, 트랩까지 나왔네. 트랩은 뭐 하냐면 유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태양판을 딱 얹어 놓고 햇빛이 딱 비치면 여기에 밤에 불이 쫙 켜져. 그러면 이 충들이 뭘 향해 움직이나요? 빛을 보고 움직이죠. 막 날라들어. 그럼 여기에다가 호충망을 딱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 불빛이 반짝반짝 나겠죠? 그러면 해충들이 막 이렇게 오겠지. 밤에 오면 위에서 팬을 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밑으로 싹 쏘아버리니까 트랩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해 안 되나? 자, 여기 이제 태양판을 먼저 만들어요. 이 아래는 뭐가 있냐면 이 전구가 있어요. 전구. 불빛을 내는. 그럼 이 아래는 뭐가 있냐면 이 아래는 요걸 이제 포집하는 요 구멍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거는 거물망이에요. 이렇게 거물망. 그러면
요 위에 또 팬이 딱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낮에 충전시켜 놨다가 요 배터리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요 밤에 불을 켜면서 팬을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게 불빛 보고 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팬이 팍 돌아가니까 싹싹 아래로 빨려 들어가서 그 다음날 가면 충들이 여기 다 갇혀 있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포충기라는 거예요. 네. 이 산업도 한 100억대 시장은 됩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드는 생각은 야, 해충이 잘 오게 하는 뭐 빛도 있나? 지난 시간에 LED 배웠죠, 그죠? 광합성 하는 빛은 뭐와 뭐였다? 블루하고 그린이었다, 그죠? 안 배웠나? 어쨌든 가시광선 중에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해충들이 잘 오는 좋아하는 빛 파장대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딱 조사를 하니까 밤에 쫙 오는 거지. 그러면 펜 딱 돌려서 싹 한 대 모아가지고 이 아래 가면 해충이 한 일주일 돼서 하면 꽉 잡혀 있겠지. 그럼 이건 뭘로 하면 되겠다? 사료로 쓰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산업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다 해봐.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예요. GMO? 어? GMO? GMO를 심는다? 그럼 친환경이 아니라고 했다. 친환경이 안 되잖아. 지금 environmentally friendly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지구를 지키는 인간의 생명, 건강을 좋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타켓이 정해졌잖아. 중간중간에 해충들이 싫어하는 식물들. 야, 이게 지금, 야, 여러분들, 싫어하는 식물, 기피 식물 심는다, 기피 식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작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심었다. 달걀을 심었다 하면, 이게 막 온갖 충들이 다 와. 병도 나중에 감염되고. 그러면 얘들이 싫어하는 걸 이제 심는 거야. 얘들이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들깨 같은 거, 들깨 향 여러분들은 뭐 괜찮죠, 그죠? 들깨. 근데 해충들은 거의가 싫어해. 멧돼지도 싫어해. 그 멧돼지 오는 데는 들깨라는 애를 심어 놓으면 얘가 안 와. 재밌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걸 기피 식물이라 그래요. 그런 걸 심어 놓는다.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이건 이제 우리가 주변 그 식물이나 환경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산업적으로 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트랙터라든지, 트랙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 바람이 쫙 나오더라고요. 트랙터가 1년에 트랙터 쓰는 일이 한 달도 안 됩니다. 어느 농가에서는 한 달 안 돼요. 그는 노는 기간에 뭐 하느냐, 이 해충 잡자임. 어떻게? 여기서 바람을, 에어를 쫙 쏘는 거예요. 이 이제 일항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두둑 쪽에 쫙 쏘는 거지. 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죠? 쫙 쏘면은 식물에 있는 해충들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어디로 모인다? 여기. 고랑이 다 모이겠죠. 그죠? 그러면 떨어진 애를 지나가면서 요 고랑만 딱 수고를 해가는 거지.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면서 쫙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수고를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스마트 농법의 한 사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엄청난 걸 했어요. 자, 일단 브레이크 합니다. 이래 하면 꺼지나? 꺼지는 걸 이래 하면 안 되네.